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우리가 공부를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던 이게 선타원님이 모두 이제 지금 이렇게 가시고 나니까 모두 다 목댁에 가셨다고 모두 그래서 하시네요. 참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강의하면서도 가끔 그 생사대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가끔 드리고 뭐도 했는데 우리 참 선타원님은 생사대사를 이제 멋지게 그렇게 참 해결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온불교에서 이 공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진리의 이치를 우리들이 이제 깨달아 가지고 그 이치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하고 또 실천을 하면서 우리의 이제 미래를 이제 잘 이렇게 개척해가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뜻이라고 이렇게 볼 때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참 새로운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교의품 33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3장을 창사님 한번 읽으실까요? 3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락을 즐기려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시고 세상락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심신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시었으나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회로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청도 하라 하노니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어찌 좁은 법만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리요. 마땅히 원흉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국가 세계에 조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 법의 주체이니라. 그래서 이 교의품 33장은 이제 지난 시대, 그러니까 과거 시대의 이제 불법과 이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열어가실 법의 어떤 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지금 33장에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재래의 불법은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게 의식주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절약하고 경계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고 또 이제 계율에 보면은요, 이제 불교의 계율이 참 많으니까요. 그 많은 계율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율들을 지키다가 보면은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어떤 그런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다 이렇게 법 자체가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경율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지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비구는 이제 250개고 비구니는 348개 이런 이제 계율을 다 지키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의식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풍부하게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생활을 해야지만이
부처님의 법을 잘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그냥 써버리고 이제 살고 그 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처님의 그 본의하고는 이제 멀어지고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지금 과거 그 선천시대에 이제 불법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는 엄중히 규제를 했지만 이제 그거를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수용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그 법으로 나는 앞으로 이제 이 불법을 이제 전개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수용을 하면서 이제 그것도 가끔 소창도 하라 그러시거든요. 안 그랬습니까? 소창하라. 이제 소창하라.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불법연구회를 이끄시면서 이걸 하셨어요. 이 소창을 하셨단 말이죠. 그 소창이 뭔가 아십니까? 예, 노래하고요. 아, 그 이름이 있어요. 아니요. 깔깔대소해. 이름 멋지죠? 깔깔대소해. 깔깔이 뭡니까? 대소. 크게 웃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요 다 즐기는 것이 뭔가 뭐 공연 보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뭐 다 공연 보고 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누가 뭐 우리가 가수를 초청해 갖고 뭐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그 대중들이 우리가 모여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질들 있잖아요. 그래서 소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나가 가지고 마룻바닥에 저 방에서요 뒹굴뒹굴 뒹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주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재주가 있는 사람은 이제 또 자기 재주를 마음껏 또 발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아주 멋지게 붙였습니다. 이 소창을요, 정말로 깔깔대소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교당에서도 이거 해야 돼요. 깔깔대소해 같은 것을 한번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러면요, 깔깔대소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깔깔대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이죠. 가끔 교당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서로 하면서 뭐 막 돈 들여 가지고 연예인들 초청해서 뭐 하고, 이제 어제도 이렇게 뭘 이제 카톡에 딱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KBS에 아침마당이 있다면서요. 아침마당 봤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그것이 이제 지금 하고 있다고 카톡에 지금 빨리 가서 KBS 원에서 아침마당을 지금 보라. 지금 그렇게 지금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보니까 게시판에 사진하고 그 이제 그거 싹 올라왔어요. 근데 그 지금 나온 교무님 두 분이 나왔잖아요. 남자 교무, 여자 교무요. 두 분 다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하고 다 이제 이렇게 지금 모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모든 교도들이 함께 말이죠. 소창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이제 나는 앞으로 이제 이제 집단과 교단을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이제 경륜을 여기서 지금 이제 밝혀주고 이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요약을 하면은요, 이제 제례의 불법은요, 무엇이 주체가 됐는가 하면요, 심락이 뭡니까? 마음락이죠. 뭐 이제 어제도 누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문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한문을 몰라서 나가기가 좀 이제 걱정스럽다고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이것도 한문으로 써야지 이해가 쉬운 단어가 안 많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각 지난 시대, 선천 시대 불교는 뭔가 하면 심락이 주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주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지금 저 설정된 법이 이제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심락이 주가 되면은 뭐가 주가 되면 정신 문명이 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다 이 말이죠. 이게 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 물론 그 심락이 주가 돼야 됩니다. 심락이 주가 돼야 되지만도 나는 심락만을 주체로 하는 그런 법으로 나는 운영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교육법 33장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심락의 반대는 뭡니까? 신락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몸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즐거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즐겁다. 우리도 몸도 더 즐겁다. 그래서요. 지금 모두 여기 나오시는 것도 몸도 즐겁죠? 그게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종이에요. 이 주종 관계거든요. 그래서 신락이거든. 마음도 즐거워야 돼. 이제 몸도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사실은요. 우리 사람은요. 마음만 있습니까?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몸도 이것이 뭔가 하면요. 경쾌하고 가볍고 그래야지 자꾸 무겁고 이제 나이 들면 자꾸 무거워지대요. 저도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좀 뭐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무거워지는 거요. 근데 몸도 무거워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거워지는 것인데 이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같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불법으로 이런 그 법으로 나는 지금 앞으로 미래를 이제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이제 경륜을 여기서 이제 밝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락을 즐기는 것은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적당한 물질을 즐기는 거예요. 물질 문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명만 수용하면 하는 것이 과거의 그 법이라고 하면은 나는 물질 문명도 수용해가지고 몸도 적당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로 그와 같은 그 불법으로 나는 지금 앞으로 이끌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교육법 33장에 이제 밝혀주신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얘기했을 거예요. 독실한 불자가요. 아들을 이제 출가시켰죠. 출가시켜갖고 아들이요. 삼위계를 받았어요. 아들이 삼위계를 받아갖고 집에 왔다 그랬죠. 이제 바랑을 짊어지고 머리 다 깎고 이제 선임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왔어요. 오니까는 어머니가 이제 저녁까지는 대접을 잘했다 그랬죠, 제가요. 저녁을 잘하고 나서. 근데 이제 바랑을 다 자기가 살았던 집안 있습니까? 아들이 살았던 집이 있겠죠? 그 쓰던 집에다가 바랑을 다 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스님. 아들이 스님만 됐습니까, 이제? 그 스님. 여기서 주무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하룻밤 자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스님 견성을 하셨습니까? 견성을 하셨느냐고 물어요. 삼위계를 받았는 견성을 물으니 그런 게 이제 제가 못했습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성도 못한 사람이 집에 와서 잡니까? 이래버리니까 아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못 자고 가버렸단 말이죠. 이 철저하게 뭔가 하면요, 출가 중심이죠. 그렇습니까? 그 지금 어머니의 마음속에는요, 출가 수행자는 어째야 되고, 출가 수행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 견성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화두 들고 지금 하는 것은요, 참선하는 것은 말인가, 가나서는요, 이게 지금 화두를 깨치는 것이거든요. 그 화두를 깨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견성이에요, 견성요. 그 화두를 깨쳐갖고 자기 성품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 불교에서는 개정해. 마지막이 해죠. 근데 원불교는 뭡니까? 정해계. 예. 수양, 연구, 치사가 열매예요. 근데 불교는 뭐랍니다? 견성이 강작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그 아들이 말입니다. 집에 하루 저녁을 자려고 작정을 하고 갔다가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심락입니까? 신락을 절겠습니까? 못 절겠습니까? 못 절긴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사실은 이제 이거 그러겠다 뭐 쉽게 우리가 생각이 되죠. 쉽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요, 공부를 실다없게 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실다없게 하는 사람은요, 여기만 줄을 대고 하면은요, 경계가 적어요. 경계가 적다 이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피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비경이에요. 이게 비경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를 줄을 대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신락을 비경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피하는 거예요. 자, 피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초입자는 피해야 됩니다. 경계를 피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초입자만 되면 됩니까? 초입자를 면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대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경계를 대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혜성님 피경, 대경 내가 얘기 많이 했죠? 이 명심해야 돼요. 지금 피경, 대경, 그래서 처음은 피경을 해요. 피경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힘이 갖추어지면 또 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락을 즐기려고 하면은 경계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락을 즐기는 것도 신락을 몸으로 즐기는 이것을 피해버리고 즐기는 것은 반쪽짜리 즐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반쪽짜리 즐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온전한 즐거움은 뭔가 하면요, 신락까지도 우리가 말이죠, 즐거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이게 말이죠, 진정한 즐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래서 이게 지금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트산 대웅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살아가고 하는 데는요, 엄청 말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의 경계가 같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든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또 힘이 들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인지가 발달되고 현대의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지금 복잡한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세상과 초월해버린
그런 출가 수도의 생활만 즐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요, 우리 지금 원불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생활을 잘 하면서 의식주를 잘 수용하면서 그 의식주를 우리가 말이죠, 잘 우리가 선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계를 하나하나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하는 그런 그 공부가 이제 반드시 이제 뒤따라야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과 국가적 환경과 대비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이제 드려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세계 제1의 분단 국가죠. 분단 국가 아닙니까? 세계 하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예요. 그러면 이 분단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죠.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서 분단이 됐습니까? 하고 싶어서 분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의 어떤 그 정세에 따라가고 분단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분단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분단이 됐는데, 제가 이제 어떤 신문 칼럼을 이제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이제 어딜 갔는가 하면요, 스웨덴이라는 국가를 갔어요. 스웨덴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죠. 예, 스웨덴이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스웨덴을 지금 이제 간 거예요. 그 스웨덴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예? 복지국가? 연타님, 복지국가? 예,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인데 중립국이에요. 중립국. 이게 중립국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어요. 가갖고요, 의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이제 칼럼에다 쭉 이제 써놨는데, 지금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대통령 이름은 몰라요. 국민들이, 자, 대통령 이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모릅니까? 덕타님도 대통령 이름 알죠?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대통령 이름을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도 새 이름, 꽃 이름, 이런 것들은 잘 아는 거예요. 시인이 뭡니까? 시 쓰는 사람. 아따, 우리 오늘 여 시인 한 분 있고, 여 지금 수필가 한 분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관사님 지금, 시조, 시조인이구만요. 이 이름은 아는 거예요. 이런 국가가 스웨덴이라는 국가예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스웨덴의 대통령이 황토빛 노을이 떠 있는 그 노을이 써 있는 그 노을 밑에서 말이죠. 그게 노을이 떴다 이 말은요, 해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퇴근 시간 이후겠죠? 퇴근 시간 이후에 황토빛 노을이 떠 있는 그 노을 속으로 30리의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요, 이 대통령이. 근데 그 뒤에다가 뭔가 하면요, 소주병을 자전거 뒤에다가 싣고, 소주병을 실었어요. 그걸 싣고는 말이죠, 시인의 집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이런 나라다 이 말이죠. 아이고 참 멋지죠. 지금은 이런 국가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다. 그 대통령 누군가 알겠죠? 내가 이제 말 안 합니다. 딱 이런 돼버리네. 자,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 갖고는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뭔 연설을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요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답니다. 신동엽이요. 근데 이 시인이요 1969년 60년 되니까요 1969년에 39세로 요절했어요. 이 신수는 39세. 근데 이 시인이 말입니다요 계속해서 쓴 글이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처해 있는 이 분단의 현실, 이 분단의 현실을 말이죠 통탄을 하면서 시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과 남이 내가 북을 먼저 하면 안 되네. 남과 북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정말로 멋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해 갖고 살자 하는 내용의 시를 평생을 이 시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39세에 요절을 해버렸다니까. 근데 이 시인이 쓴 그 이제 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목이 뭔가 하면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아이고 지금 껍데기들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날립니다요. 보이죠? 수타님 보여요? 껍데기. 껍데기는 가라 하는 시를 썼다니까요. 그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는 그 시를 대통령이 국회의원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읽었다니까. 멋지죠? 자, 이런 지금 말이죠.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참, 우리 사회 이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신락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이고, 저는요, TV 뉴스 안 봐요. 안 보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지금, 휴대폰에서 말입니다. 뉴스 검색해갖고 그냥 보고. 이 제목 이렇게 보면 딱딱 나오잖아요. 나오니까요. 볼 것만 보고 안 보고, 그 제목만 봐도 뭐 내용인가 다 알잖아요. 그게 지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마음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호 유대관계가 하나도 지금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데 제가요 전에 이제 제가 우리 원각가나 하면서 우리 정산 종사님 서성님께서 지금 쓰신 건국론 얘기했죠? 들어보셨죠? 건국론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자, 몰라도 돼요.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 건국론. 우리요, 정말로 정산 대단하십니다. 이게 말입니다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건국론은요. 그 지금 해방 이후에 얼마나 혼란한 시국이었습니까? 이 시국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회적 메시지를 말이죠. 우리 정산 서성님 여래께서는요. 건국론이라고 하는 것을 저술해 가지고 던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교단과 사회는요. 신락.
이것이 뭐 이 두 가지가 함께 즐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론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건국론의 핵심 첫째가 뭔가 하면요, 자주예요. 자주요. 지금 자주가 안 돼요. 어떻게든지 붙어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요, 아주 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참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당한 그런 민족과 국가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죠?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번이라도 다른 나라를 공격했습니까? 이런 나라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주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주. 어디에 의지하지 말고 사대주의. 사대주의. 사대주의는 뭡니까? 사는 뭔 사자죠? 이사자예요. 사대가 이게 일사자죠. 일사자인데 이걸 일사자를 안 그래. 이게 뭔가 섬길사. 섬길사. 대. 그렇죠. 그거를 섬기는 거요. 이 사상이 우리 지금 국민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깔려 있는 밑바닥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제시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주거든요. 자주요. 그래서 건국론의 첫째는 자주입니다. 우리는 자주를 주장해가지고 자주를 세워야 돼요. 자, 그리고 건국론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중도예요. 중도. 적실하죠? 중도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요, 중도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스웨덴이 어떤 국가입니까? 중립국 그랬죠? 중립국. 선택 잘했죠? 중립국. 우리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중도. 이거 뭔가 하면 중립이거든요. 중립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지금은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보수와 진보. 이 두 가지의 싸움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죠, 세상 지금 국가를 어지럽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중도 중립이어야 돼요.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보수 따로 있고 진보 따로 있고 하면은요, 충돌해요. 거기서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뭔가 하면요, 참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이 현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면요, 자주와 중도. 이것이 뭔가 하면 건국론의 핵심 사항이거든요. 이런 지금 건국론을 우리 정산 여력께서 말이죠, 제시하셨다 이 말이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필요했던 사회적 메시지를 이렇게 열어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사상이에요. 이 스승님의 이 사상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그 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 중도를 우리가 이제 표방하면서 중도를 어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지향해 나가고 실천으로 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서 이제 드리면서 이제 이 장을 이제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35장이죠.
34장이죠. 예, 34장. 34장이에요. 예, 이제 영산에 아마 가셨던가 봐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총부에 계시다가 이제 법가를 영산으로 이제 잠깐 또 이제 이게 단위로 가셨겠죠. 가져가지고 이제 영산도 사실은 이제 근원 성지잖아요. 근원 성지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이 총부로 오시기 전에 영산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피폐해졌어요. 이제 지금 법인기도 끝나고 바로 지금 복례 정사 들어가시죠. 그거 이제 한 5년 계시다가 이제 총부 건설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중간에 한번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셔가지고 어디를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지금 그 영산원 지금 총부 가면 영산에 가면 영산원 있잖아요. 그 이제 그것이 구간도시 아닙니까? 근데 구간도시 옥녀봉 밑에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이쪽으로 옮기십니다. 옮기는 작업을 이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지금 그 총부에서는 영산원 그 자리가 대종사님께서요 직접 틀을 보시고 거기다가 그 이제 그 정북향이죠. 지금 영산원이에요. 다 가보셨잖아요. 거기는요. 영산이 정북향입니다. 북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을 지으면은 저 구간도실은 남향이죠. 남향인데 이제 여기는 지금 정북향이에요. 근데 총부터는 이제 어떤 터입니까? 서향이죠. 어느 서향. 그렇죠. 서쪽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갖고 1룡, 2룡, 3룡, 4룡 이렇게 이제 5룡 이렇게 다 용이 이렇게 이제 다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신룡 아닙니까? 이름도 멋집니다. 신룡. 새로운 용이에요. 새 용이 지금 자리 잡은 곳입니다. 예, 정말로 아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북향의 그 영산원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과거는 선전시대는 남향만 좋아했어요. 그 남향만. 그런데요. 계백의 새 시대는 뭐가 주가 됩니까? 땅이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걸은 지령이다 그러죠. 사람이 나는 것은요. 지령. 터가 좋아야지 거기서 사람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이 나야지만 이 터를 살리는 거예요. 이 바꿔졌어요. 과거 선천시대는 말입니다. 터가 좋아야지 터가 사람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요. 지금의 시대는 뭔가 하면 사람이 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니까는 정북향의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구수산의 시작이 어디서 되는가 하면요. 영산은 있잖아요. 거기 지금요. 거기서 영산은 옷 입고 뒤에 이렇게 가면 그걸 뭐라고 하면 열애봉 그럽니다. 열애봉. 들어봤어요? 열애봉이 뭡니까? 열애봉이에요. 그대로. 그러고 나서는 열애봉에서 구수산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갖고는요, 장다리봉, 대파리봉, 저렇게 해갖고 삼밭째로 해가지고 딱 끝이 어디 나는가 하면요, 옥녀봉 끝에서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구수산이 끝이 그렇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산에서 구수산이 일어나가지고 다 한 바퀴 바다를 싹 돌고 끝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또 영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산태극이에요. 산태극.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지금 영산이 조금 이제 그렇게 피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영산을 가시던가 봐요. 가셔가지고 이제 선언 대중의 걸 놓고는 이제 하신 법문 말씀이 오늘 지금 이제 35장에 이제 지금 나오는 아까 이제 우리 연단님 봉독한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데 또 그 영산 선언에서 하신 말씀이요. 이제 지금은 물질 문명의 시대가 발달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질 문명에 도취한다 그랬죠. 그게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물질 문명에 취해버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바깥으로는 물질 문명이 발달되니까는 육신의 생활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지만도 본래의 마음의 세계는 자꾸만 이제 병맥이 깊어가고 있다 하는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제가요, 과학 문명이 이제 엄청 발달하잖아요. 이 발달된 과학 문명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인간들의 이것은 자꾸 더 지금 말이죠, 병맥은 깊어지는 거예요. 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몸을 우리가 수용하는 데 있어서 경계가 말이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경계가 많아지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경계에 따라 갖고 인간의 인심이 자꾸 그리 쏠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이 장에서 하자면 세도인심의 뜻을 가진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세도인심. 자, 세도인심 그랬어. 세상에 돌아가는 인심을 이제 진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도인심을 이제 어떻게 진맥을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첫째, 진맥은 뭔 병이라 그랬습니까? 돈병. 예, 이제 이겼는데, 자, 돈병. 첫째는요, 돈병이 들었어요. 우리 돈병 안 들었죠? 좀 하여간 뭐 찔리는 데가 있는가 봐요. 우리는 돈병 안 들었습니다. 돈병이에요. 첫째 돈병이라니까 돈병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자, 이것이 그런 말 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 있죠? 노래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예요. 돈병을 이제 첫째 이제 딱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